안녕하세요. 장창호 3064. 오늘은 사철 놀이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신라가 된 진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통일 신라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9세기 중엽 말엽경에는 굉장히 문화가 융성하고 향락에까지 젖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귀족들이 노름에 취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무역도 성행하여서 지금의 이란인 아바스 왕조에서 페르시아 주단도 들어오고 또 사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주단과 금을 바꾸고 하는 형태로 상업도 성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신라 시대의 귀족들이 어떻게 놀았나? 그게 사철 놀이택이 증명하는 겁니다. 사철 놀이택을 금입택이라고도 합니다. 금이 막 들어가던 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얼마나 잘 살았으면, 또 부유하게 흥건하게 놀았으면 금과 페르시아 주단이 오가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놀 때, 특히 성인들이 놀 때 뭐가 필수품이죠? 네, 술입니다. 자, 술 문화.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술 문화의 근원이 바로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였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신라의 귀족들이 어떻게 놀았는가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창호 3064 사철 놀이택 편에서는 그 아바스 왕조의 이븐 쿠르다지바라는 지리학자, 도로와 제왕 국가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라의 사철 놀이택을 한 집 한 집 방문하면서 쓴 기록을 한 내용을 드라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드라마를 읽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귀족들이 향유했던, 누렸던, 즐겼던 그 놀이에 대해서, 또 오늘날 우리가 놀고 있는 술문화 중에 좀 자칫 왜곡돼서 전해오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귀족들의 의리의리한 저택, 사철 놀이택에는 문지기들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븐 쿠르다지바가 책을 쓰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지기들이 출입을 제한하죠. 그러면 쿠르다지바는 주단을 주거나 아니면 금을 줌으로써, 혹은 페르시아에서 온 아바스 왕조에서 온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한적인 그 의리의리한 저택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다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븐 쿠르다지바는 신라의 귀족들과 놀면서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를 해서 그걸 도로와 제왕 국가라는 지리서에 적어두었습니다. 당나라 옆에는 이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 가면 그 무슬림들이 가면 날씨도 따뜻하고 그 다음에 놀기에도 너무 좋아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다 하는 이런 형태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놀이의 형태는 특히 일반 백성들은 뭐 토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일하느라 사실 바빴지만 귀족들은 어쩌면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이권 다툼의 끝에 밤에는 사교의 장으로 변하는 거죠. 낮부터 밤까지 계속된 그 향락 문화, 첫 술잔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사위가 14면체 참나무로 만든 주사위가 있습니다. 여기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가 나오는 대로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벌칙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삼잔일거라는 게 있습니다. 석잔 먹고 한 걸음 걸어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인데, 그 삼국지에도 나오듯이 관우가 술이 식기 전에 적의 목을 베고 돌아온다 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단숨에 숨을 쉬지 않고 석 잔을 마시라는 벌칙입니다. 우리도 모임에 늦는 사람에게 이런 벌칙을 주곤 하죠. 자, 또 어떤 벌칙이 있는가 하면 일잔일소. 어쩌면 주당들에게는 아주 좋은 벌칙일 수도 있습니다. 한 잔 먹고 한 번 웃는다 이 말이에요. 만난 술을 들이키면 저절로 이런 웃음이 나오죠. 그게 행복한 웃음인지 쓴 웃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린 시절에 산야를 돌아다니면서 뭐 팽이치기, 딱지치기, 온갖 치기, 비석치기 등 치기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그닥 신나게 어울려 많이 이렇게 놀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혼 때, 저희가 신혼이 아니고 제 직장 동료의 신혼 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미 한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고,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들 중에 결혼을 하는 신입사원의 집에 집들이를 한다 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벌어진 풍경, 이 술 문화의 놀이, 이 벌칙을 주는 걸 보고 술잔을 뭐 해서 주사위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먹고 어떻게 해서 벌칙을 받는데 뭐 술잔을 이상하게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평소에도 좀 자주 하는 거 있죠. 팔을 서로 이렇게 교대해서 마시는 러브샷이라든가, 그 다음에 엉덩이로 뭐 이름을 쓴다든가 하는 이런 벌칙들이 그때 아마도 1990년대쯤 된 모양입니다. 그때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이 끝나고 막 세계 문화와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울 때였죠. 그때 신혼 살이를 하던 그 신입사원들의 부부의 모습, 그리고 같이 참가한 사람들의, 직장 사람들의 노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흥, 이렇게 심지어 타락,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술잔을 뭐 옷에다 붓기도 하고, 그 다음 마셨다가, 그 다음 이런 뭐 그런 게임도 많이 하죠. 이것도 신라 때부터 나온 겁니다. 과자를 이렇게 서로 남녀 입에 물고 조금씩 먹고 입술 부딪히기,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소리를 내면 또 벌칙을 주고, 이런 것들이 술 문화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븐 쿠르다지바가 신라의 술 문화, 그리고 귀족들의 양태를 보고 굉장히 사실은 좋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동쪽에 참으로 잘 사는 부유한 행복한 나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그렇게 근하하게 속되게 놀기도 했지만 끼리끼리 그 저택에 모여서, 지금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주로 부유층의 자녀들 중심으로 클럽에 가서 뭐 마약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어른들은 어떤 대저택에 가서 뭐 비슷하게 이렇게 노는 행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죠. 근데 이때 귀족들은 또 뭐가 있었느냐? 그때 속된 플러스 풍류가 있었습니다. 이때 부른 노래가 주로 무슨 노래겠습니까? 네, 신라 때에서 고려 초기까지 성행했던 향가를 불렀습니다. 향가에도 여러 수가 전해져 오고 있죠. 삼국유사에 뭐 14수, 균여전에 11수,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 향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산회가 뭐 노동요 해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고요. 그게 계층도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향가를 분류하는 최근의 어떤 정의는 지연이가 또렷한 고급진 당시의 노래라고, 이렇게 시가라고 분류를 해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 책에 소개된 노래도 한 몇 곡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장창후 삼국유사에는 동야택에 이분 쿠르다지바가 들어갈 때 인사를 합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렇게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하면 또 문지기들이 어느 정도 한두 마디 정도의 무슬림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부치나 주단이나 이런 걸 교환해서 출입이 허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잔, 일잔, 일소, 석잔, 일거 등을 통해서 벌칙을 하는데 뭐 코를 때리는 벌,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고 그다음 팔 끼고 술을 마시고 끌어안고 춤을 추고 뭐 아무한테나 가서 노래를 청하는 겁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 뭐 해변에 가서 아무 여성이나 남성에게 이렇게 오늘 저의 파트너가 돼 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청하기도 하죠. 이런 게 신라 때부터 전해왔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좋은 문화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속되고 좀 뭐라 할까요? 약간 난한 문화 이런 것들은 아주 속속들이 생생하게 그대로 전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야택으로 들어간 아바스 왕조의 이븐 쿠르다지바가 책을 쓰기 위해서 취재를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단이나 황금으로 교환을 하고 들어가서 여러 귀족들하고 어울립니다. 근데 귀족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화랑도 노래가 있죠. 참 기파랑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픔에 잠겨 나타얀 달이 흰 구름조차 떠가느니 여기 푸른 시냇가에 기파랑의 얼굴 어려 있구나. 둥글고 둥근 시냇가 조약돌에 묻은 낭이 지니시던 그 마음 담고 팔아. 아, 잣나무 드높이 치솟아 흰 눈이 비껴갈 의연한 모습이요 해도 되고요. 경탄조로 끝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화랑도에 수련하는 모습도 구경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에 이때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전해졌죠. 밤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 행위는 다시 행위로 이어지고 남자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신라에는 연못이 있고 숲이 우거지고 짐승들이 노니는 그 스라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정원 같아서 어쩌면 아라비안 나이트의 천일 야화가 통일 신라 때 그 사철놀이택 금입택에서 벌어진 행태 이야기와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세기 초에 성덕왕 때 있었던 수로 부인과 순정공이 부임길에서 부르는 노래가 나오죠. 그게 벼랑에 핀 꽃, 그죠? 벼랑에 핀 저 꽃 좀 봐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여자가 하면 사내가 맞장구를 칩니다. 저 꽃은 무슨 꽃? 이놈의 소야. 가만 좀 있어. 찰쭉 찰쭉 꽃이면 다 꽃일까? 찰쭉 찰쭉 내 마음에 차야죠. 내게로 와요. 이 소를 드리리. 내게로 와요. 이 소를 드리리다. 이렇게 해서 소와 꽃을 바꾼다고 할까요? 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꽃을 따러 할아버지가 벼랑으로 올라가죠. 철쭉꽃을 따서 수로 부인에게 건네고 사랑 노래를 합니다. 자, 이런 노래도 노래만 불렀던 게 아니라 이 향가가 시조창으로 변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함께 가무를 하면서 부르고 또 음주가 빠지지 않고 행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놀이도 하고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사위엔 사랑놀이가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농면공과라고 있습니다. 이건 벌칙으로 얼굴을 이렇게 간지려도 꼼짝을 하면 안 됩니다. 얼굴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간지리겠죠. 간지르면 보통 간지름은 상대를 철저하게 믿으면 간지름을 덜 탄다 혹은 안 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게 되면 상대를 못 믿는다 해서 또다시 술을 먹이는 벌칙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놀이에 활용됐던 향가를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여염의 백성들은 놀이해봤자 사랑과 노래가 있긴 합니다. 그럼 계집과 사내가 번갈아 부르는데, 니마 모두 금옷 입고 금띠 두르고 금뒤주에 금쌀 넣고 사는데, 우린 가난해서 은행나무 아래에서 만나네. 님은 금은고만 타니 어찌할까나. 니마 백결선생 아는가 모르는가, 떡방아가 넘쳐나도 떡할 쌀이 없어. 니마 금은고로 방앗공이 소리내어 배고픔 달래었지.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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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사내 계집이 합창을 같이 부릅니다. 니마 우리 니마 부자도 귀족도 밥도 떡도 하루 세 끼면 그만. 니마 우리 사랑 노래 방앗타령 숲속에서 계곡에서 랄랄라. 니마 우린 여염이라 굳이 택 대문 안에 못 들어가도 좋아라. 쿵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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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랄라랄랄랄랄라 쿵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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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랄라랄랄랄랄라. 이게 금은고로 방앗공이 소리를 내어서 사랑 타령을 만들어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용가가 빠질 수가 없죠. 서랍을 달 밝은 밤에 밤들이 논일다가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구나. 둘은 내 것인데 또 둘은 네 것인고, 본래 내 것인데 아꼈으니 어찌하리꼬. 이렇게요. 처용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뒤로 설명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향가, 역병을 쫓는 향가에 속하죠. 그 다음에 원앙생가, 문학에 많이 소재가 되기도 하는 이 원앙생가를 작부들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달님이 시어 이제 젓가락장단 탁탁탁탁탁탁탁 서방정토 가시려거든 무량수 부처님께 이 말씀 올려주소서. 다짐 깊으신 부처님 우러러 이 두 손 모으고 이 목숨 다하거든 다른 세상에 태어나길 비는 사람이 있다고. 이 몸 두고 이 몸 남겨두고 48가지 소원 차마 이루실까. 이런 형태로 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속되고 음주 가무의 온갖 사랑놀이를 하면서도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부처님께 공을 들이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마지막 장창호 삼국유사에서 마지막에 장례행렬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죽음은 자연의 조화를 부르며 백성들도 가무를 합니다. 장례행렬, 죽음은 아픈 탄생, 죽음은 슬픈 축복, 죽음은 끝이 없는, 죽음은 새 삶의 시작. 인정하기 싫어도 죽음은 자연의 조화. 너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무리 잊어도 찾아오는 부지런함. 너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이 으리으리한 집주인도 죽네. 산 사람은 노래하고 춤추며 만나서 부대끼며 즐기네. 봄에는 동야택, 여름에는 공양택, 가을에는 구지택, 겨울에는 가이택에서 놀고
제49대 흥강왕 때는 월성에 초가집이 없고 집에 처마와 담 끝없이 이어지던 때 잘 살고 못 살고 잘나고 못난 것도 피할 수 없는 운명 죽어서 하나 되는 자연의 조화. 자, 이렇게 해서 이분 쿠르다 집안은 신라의 사찰 놀이택을 처음 하고 도로와 제왕국가에 적어서 무슬림 지금의 이슬람 지역에서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 당시에 이슬람 문화의 발달은 엄청났기 때문에 책들도 많이 읽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독서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